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자체가 이제 함수의 뜻입니다. 함수의 뜻. 그러니까 함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니? 라는 이제 함수의 뜻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함수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이제 x보따리와 y보따리 아주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1, 2, 3이다 라고 쓰시고, 여기에 이제 뭐 1, 2, 3, 4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보통 x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1, 2, 3이 되겠죠? 저걸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y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1, 2, 3, 4. 저걸 우리가 이제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이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이제 1이라는 x보따리에 있는 값 자체가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대응한다. 그래서 1은 2에 대응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x보따리에 있는 것들이 y보따리에 대응하는 방법이 이런 화살표를 쫓아가는 함수, 그런 함수를 우리가 지금부터 f라고 부르자라고 했었을 때, 이처럼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서 출발해서 공역으로 가는 대응관계, 그 대응관계를 나타낸 그것,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함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랬었을 때, 자, 이렇게 공역 중에 화살표를 받아놓은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니? 치역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다 보니 치역이라는 집합은 당연히 공역이라는 집합에 무슨 집합이 돼야 되겠니? 부분 집합이 돼야 될 거는 당연한 일이 되어질 거야.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대응 관계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더라도 그 애들은 전부 다 함수가 됩니까?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대응 관계가 함수로 인정받는 건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x보따리 안에 1, 2, 3이 있고 y보따리 안에 1, 2, 3, 4가 이렇게 있었을 때 x에서 y로 가는 대응관계 f에 대하여 1에서 출발한 값이 자 2로 가고, 2에서 출발한 값이 3으로 가고, 3에서 출발한 값이 4로도 가고 1로도 갔다면, 그러면 이런 대응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함수라고 부르지 않냐면, 지금 보다시피 3이라는 정의역에서 치역을 몇 개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2개를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정의역 하나당 치역을 2개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수의 대응관계가 아닌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x보따리라는 놈이 있고 y보따리라는 놈이 있었을 때, x보따리에서 y보따리로 가는 관계를 우리가 f라고 불리워져 1, 2, 3이 이렇게 있고 1, 2, 3, 4라고 이렇게 있는데, 자, x의 보따리에서 1로 가시고 3의 보따리에서 2로 가셨는데 지금 2가 간 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2가 자 대응관계가 없을 때, 이때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의 대응관계가 아니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이거를 제외한 다른 경우는 모두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의 대응관계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발전시켜서 보시면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으셔야 되냐면, 자, 저 보따리 관점에서 그래프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 보따리 관점에서 그래프적 관점으로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쌤이.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되어지냐면, 만약에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 이러한 형태의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포물선인데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러한 포물선 하나 그어볼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y는 fx라는 그래프가 되어질 건데, 요 y는 fx라는 요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여기에 이제 x값이 3이 하나 있다고 치자. 근데 x값이 3이었는데 그때 y값이 뭐야? 여기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되는 여기도 하나 더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3을 집어넣었는데, x값 3을 집어넣었는데 y값이 몇 개가 나와서 2개가 나왔네? 마치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겠습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느낌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x축하고 y축을 세워놓고 그래프를 찍 하고 그렸는데 말이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y는 fx야. 되겠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x좌표가 2가 있는 요리인데 봐봐. 2점을 집어넣었는데 대응값이 없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되겠습니까? 2를 집어넣었는데 y값이 없어. 이것도 뭐가 아니겠니?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저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은 전부 다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진다는 얘기야. 야,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있잖아요. 좀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봤었을 때 보자마자 제가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안 된다는 걸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에 수직선을 집어넣었을 때 그 수직선과의 교점이 2개 이상이 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지려면 수직선과의 교점이 항상 한 개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수직선 판단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한 개가 나왔을 때 그때가 뭐가 되어진다고?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 판단법을 사용한다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함수의 뜻과 그래프 중에서 자 함수의 뜻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x 정의역에서 2개 이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정의역에서 안 나간 부분이 있어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옮겨보면 수직선을 그렸을 때 수직선과의 교점 자체가 2개 이상 나온다거나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 함수의 그래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함수의 뜻과 그래프를 판단할 때 수직선 판단법을 쓴다라는 내용을 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의 종류를 잠깐 볼래? 함수의 종류 그러면 함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되겠습니까? 함수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x보따리 안에 1, 2, 3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y보따리 안에 자 이렇게 1, 2, 3, 4가 들어가 있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면 일단 몇 종류나 만들어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었는데 그것의 대응 관계는 그러니까 함수가 되게 대응 관계를 만들면 도대체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처음에 1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의 선택권이 하나, 둘, 셋, 4개나 있네. 그러니까 1의 선택권은 4가지가 되어질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2의 선택권도 몇 가지일까? 그러니까 1이 대응관계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고 치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의 선택권은 몇 가지일까? 2의 선택권도 하나, 둘, 셋, 4가지가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2는 아까 1이 선택한 거하고 똑같이 가도 되니까. 그래도 함수잖아. 맞아, 안 맞아? 자, 마지막. 자, 3의 선택권은 몇 가지일까? 라고 생각하면 3의 선택권도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되어집니다. 3도 뭐 똑같이 2로 가도 되지만 뭐 이렇게 갔다고 치면 결국 함수의 종류는 전체 몇 가지가 되어집니까? 4의 3제곱 64가지의 함수가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64가지의 함수 중에 조금 특이한 함수들을 좀 쳐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특이한 함수의 종류를 좀 쳐다보시면 x보따리가 이렇게 있고 y보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x보따리 1, 2, 3과 y보따리 1, 2, 3, 4라고 정리되어 있는 여기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 대하여 자 만약에 있잖아 x값이 1로 가고 2값은 3으로 가고 3은 2로 가는 것처럼 x1과 x2 즉 정의역이 다르면 걔들이 대응되어 있는 값 즉 치역도 다르게 되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값 하나당 y값 이렇게 같은 걸로 가면 안 돼. 서로 다르고 가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1대1 함수 되겠니? 1대1 함수라고 부른다고. 1대1 함수.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야 전체 함수 64가지 중에 선생님 그러면 1대1 함수는 몇 가지나 되나요? 자 보다시피 1의 선택권은 처음에 4가지를 갖습니다. 그러나 2의 선택권은 자 1이 갔던 데를 빼고 가야 되니까 3가지로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3의 선택권은 1과 2가 갔던 데를 빼고 가는 거니까 다시 2가지로 줄어들어서 24가지의 1대1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4가지의 함수 중에 1대1 함수가 되어지는 건 24가지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의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자 이렇게 1대1 함수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앞단원에서 대우라는 걸 배워왔잖니? 대우. 그러니까 저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대우 명제로 바꾸시면 fx1과 fx2가 같으면, 자, 이게 같으면 x1과 x2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도 사실은 똑같이 1대1 함수의 표현법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가 이제 우리가 종류 중에 1대1 함수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되겠습니까?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볼 수가 있냐면, 자, 그러면 x 보따리가 있고 y 보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2, 3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1, 2, 3, 4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F로 가는 보따리에서 출발을 해서 대응관계가, 자, 이렇게 하나씩 가지면,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면,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면 뭐라고 한다 그랬죠? 1대1 함수라고 했잖아. 1대1 함수.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1대1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야, 이렇게 공역과 치역까지 같으면, 자, 무슨 얘기라고? 1대1 함수가 된 거 맞죠? 1대1 함수 플러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그죠? 저 위에 있는 것은 공역은 1, 2, 3, 4, 치역은 1, 2, 3.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공역 1, 2, 3, 치역 1, 2, 3 똑같죠. 이처럼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까지 같을 때,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1대1 대응. 그러니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도 되는 거야. 1대1 대응은 무조건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겠죠. 추가적 조건이 필요하니까. 자, 이게 이제 함수의 종류 중에 두 번째 1대1 대응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x 보따리가 이렇게 있고, 자, y 보따리가 이렇게 있는 함수 중에, 자, 이렇게 f라는 대응 관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었는데,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 모든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하나의 치역을 가질 때, 이럴 때 되겠니? 자, 저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다. 이렇게 상수함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 상수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상수함수는, 자, 항상 그래프가 수평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수평선. 이렇게 수평선이 나오시면 y값은 딱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 이게 이제 뭐가 되겠니? 상수함수가 되어지겠고,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서 상수함수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시면, 자, 상수함수 개수는, 자, 몇 개가 되겠니? 공역의 개수 4개가 되어지겠죠. 모두 1로 가는 거, 모두 2로 가는 거, 모두 3으로 가는 거, 모두 4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4개가 상수함수가 되어집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시면, 자, x 보따리와 y 보따리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었는데, 여기에 1, 2, 3이 들어있고, 여기에도 1, 2, 3이 들어있어가지고, 자, 1이 1로 가고, 2로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 치역 같으니까 1대1 대응이다. 그지? 근데 1대1 대응이면서 얘는 특이하게도 x값과 치역이 똑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항등함수 되겠습니까? x값과 y값이 정확하게 같은 함수 항등함수. 뭐밖에 없니? y는 x밖에 없죠.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겠니?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함수의 종류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가 64가지가 만들어질 건데, 특이한 함수, 1대1 함수나 그다음에 1대1 대응이나 그 다음에 상수함수나 그 다음에 항등함수,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함수가 되어져 있고, 자, 이거를 조금 더 마인드를 아까처럼 그래프적 마인드로 바꿔서 좀 해석을 하시게 되면, 자, 보십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쌤이 요러한 형태의 포물선 있죠. 포물선을 딱 하나 그려놓을게.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수직선을 집어넣지 않니? 어디다 수직선을 집어넣어도 교점이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다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 맞아?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이거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맞죠? 함수의 그래프잖니?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평선을 집어넣으면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뜻이야. 이런 뜻. x값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나,
자 x값 3을 집어넣은 거나 똑같은 y값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집어넣은 거나 얘를 집어넣은 거나 똑같은 y값이 나오는 x값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같은 값으로 나오는 게 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수평선을 넣었을 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야.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는 아니겠니? 1대1 함수는 아니겠죠. 1대1 함수는 아니겠죠. 그지? 그럼 1대1 함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1대1 함수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한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수직선을 집어넣으면 교점이 하나이면서 수평선을 집어넣어도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올 때 그때를 이 그래프를 우리가 1대1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판단은 수직선 판단법을 사용하시고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의 그래프인 것은 수평선 판단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판단법이 두 개가 나왔지. 하나는 수직선 판단법, 또 다른 건 수평선 판단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자, 지금 우리 정리하고 있는 얘기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니? 함수가 되어지는 거,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지려면 수직선 판단법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로 들어왔더니 함수의 종류가 사실은 뭐 이런 구조물이면 64가지의 함수의 종류가 만들어지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특이한 함수의 종류를 보면 뭐 1대1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자 1대1 대응이라든지 상수함수라든지 항등함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근데 이걸 대우로 바꾸면 y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게 이제 1대1 함수의 표현법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어지려면 그래프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함수의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수직선을 집어넣게 되면 교점이 하나가 나오시면서 더불어서 수평선을 집어넣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의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여기까지 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해되죠? 자, 사실은 말이죠. 요만큼의 내용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문항들을 조금 이제 보고 가볼게. 여기까지의 내용물을 바탕으로 자, 선생님이 좀 내용물을 좀 보고 갈 건데. 그 내용물을 봤었을 때 그 내용물들이 막 힘드냐? 그러지 않습니다. 또 쉽게 우리가 쭉 이 내용 여기까지 들어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니까 자, 쭉 한번 쫓아와 보시라고.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 안 되신 분 있으면 자, 선생님한테 따로 말씀을 하시고 자,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얘가 함수가 뭐다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자 앞에 건 나와두시고 자 이제 서로 같은 함수라고 나와 있는 요만큼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요거는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받으시면 좋냐면 자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이렇게 하나 있고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1, 2, 3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제 f의 이름을 쌤이 x의 제곱이라고 한번 지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 x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1로 가야 되겠죠. 되겠니? 다음에 이제 0 집어넣게 되면 아이고 0이 없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자 마이너스 1은 x의 제곱이 집어넣으면 1로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0은 0으로 가시고 1도 어디로 가시겠니? 1로 가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갖는 함수. 자 저게 f라는 함수가 되겠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x보따리 안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0과 1과 1을 집어넣고 자 이쪽에서 가는 함수를 g라고 부를게. g. 그리고 g는 이제 절대값 x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도 1로 가셔야 되겠고 절대값 0은 0으로 가셔야 되겠고 1은 1로 가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 야 그러면 f는 x의 제곱이라는 fx는 x의 제곱이라는 f함수하고 자 gx는 절대값 x라는 이 두 함수를 만들었을 때 요 두 함수는 자 서로 같은 함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서로 같은 함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에 대한 대답을 yes로 해야 될까? no로 해야 될까가 지금 요 단원에서 우리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유형에서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요거 fx는 x의 제곱과 gx는 절대값 x가 되어졌을 때 이게 같은 함수냐 yes냐 no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yes죠. yes. 아니 선생님 이게 지금 여기는 x의 제곱이고 절대값 x인데 어떻게 두 개가 같습니까?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두 개의 이름이 같아야 같은 함수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 뭐가 같아야 같은 함수냐면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고 공역이 같으면서 그것의 대응관계가 같으면 설령 이름이 다를지라도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이 같으면서 되겠습니까? 공역도 같으면서 그것의 대응 관계까지 같을 때, 그때 즉 정의역과 각 원소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같을 때, 그때를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 별로 안 어렵죠, 그지? 자, 저런 느낌입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지려면 수직선 판단법 쓴다고. 그지? 수직선. 그래서, 자, 수직선 판단법 쓴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여러 가지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뭐라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배우시면 초벌고의가 끝나고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의 임의의 원소 x에서 y의 임의 원소가 대응할 때 보기에서 각 대응이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인데 얘는 지금 모든 x값이 2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마이너스 1도 2로 가고 0도 2로 가고 1도 2로 가니까 함수 맞죠. 정확하게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자, 얘 같은 경우는 x값 마이너스 1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값 집어넣으면 1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고 0 집어넣으면 1로 가는 거고 1 집어넣으면 3으로 가는데 공역 보따리에 3이 없죠. 그러니까 이는 함수가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니은번은 x 보따리에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고 y 보따리에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대응 관계가 2x 플러스 1이라는 대응 관계라고. 그래서 x값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을 얻을 거고 0 집어넣으면 1을 알겠는데 1 집어넣으면 3으로 가잖아. 3에 2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응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얘는 뭐가 될 수 없다? 함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1이 갈 데가 없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로 가겠죠? 0 집어넣으면 1로 가겠죠? 1 집어넣으면 2로 가겠죠? 다 있으니까 대응 관계 맞죠? 함수 맞습니다. x의 절대값 x다. 마이너스 1도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도 1로 가니까 맞죠? 그래서 안 되는 건 니은번이 되어지겠고 나머지 건 다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쌤이 뭐 굳이 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저런 문제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고르면 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수직선을 집어넣었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 되겠습니까?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수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가 안 되겠죠? 얘도 찍 그으면 굉장히 무수히 많이 겹치니까 얘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지는 건 수직선 판단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2번과 3번과 4번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에 보시면 x가 0과 4 사이에 있을 때 fx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 x에서 x로의 함수가 될 때 실수 m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졌죠. 자, 이 문제가 지금 문제상에서 자 어떤 느낌일지 자 잘 좀 쳐다보시면서 자 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 지금 요렇게 되어져 있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x가 mx m 플러스 1값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y라는 이 함수가 m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어지니까 자, 요놈의 식기는 m값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런데 x 보따리 안에서는 0부터 4까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0부터 4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니까 공역도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공역도 0부터 4까지.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 노란색 박스 안에서 함수가 결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를 지나는 요 그래프가 요 딱으로 찍 하는 여기. 그죠? 여기 요 점을 지날 때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겠죠. 자, 반대로 자 여기를 꼭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는 여기보다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로 가셔야 그래야 저 노란색 박스 안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땅땅 해결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4,4가 되어지는 거 보이죠? 4,4를 딱 대입하시게 되면 뭐가 되니? 4는 4m 플러스 m 플러스 1값이 되어지니까, 자, 따라서 5m은 3. 그래서 m값은 5분의 3이 하나 나오시고요. 자,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4,0점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0은 자 4m 플러스 m 플러스 1값이 되어지니까, 따라서 5m은 마이너스 1, m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어지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니까,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죠. 그래서 5분의 3보다는 기울기가 적거나 같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요거보다 이제 이렇게 자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 뭐보다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느낌으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분의 3보다는 적거나 같다라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된다는 거. 자,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어느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 이러한 형태의 표현법은 반드시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고,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정의역이 0부터 4까지인 요곳이 그대로 공역에도 이 범위가 공역으로 쓰여진다, 이런 느낌이니까 저 두 가지 느낌을 반드시 같이 정리해서 답을 내실 수 있으셔야 돼. 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문제고 잘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해놓기 바래. 자, 그 다음은 이제 f와 g가 같은 함수다, 이런 얘기죠. f와 g가 같은 함수다. 근데 f와 g가 같은 함수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응 관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f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fa라는 값하고 g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ga 값이 같아야 되고, f에다가 b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g에다가 b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게 나오셔야 된다고. 자, 그러니 결국 a를 집어넣게 되면 fa 값이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ga 값은 2a 마 3이 되어지잖니?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a 넘어가니까 플러스 2는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값은 0이다. 따라서 a 값은 1 또는 2가 되어지는 거 보이죠? 자, 그런데 a보다는 b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풀어도 어차피 1하고 2가 나올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썼으니까. 그러니까 b 값이 2가 되고 a 값이 1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형태의 답을 아주 쉽게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같은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은, 함수가 같다라는 건, 자, 헷갈리지 말자.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이름이 같다라는 거 아니다. 대응 관계가 같다라는 얘기다. 물론 정의역 공역 같아야 되겠죠. 자, 뭐 f와 g가 같은 형태인데 여기에 보시면, 자, 니네가 또 많이 속는 문제야. 뭐냐면 f는 g가 같다가 성립하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수학 문제에서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다라는 것은 항상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묻는 거라는 거, 자,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뭘 물어보는 거라고? 부분 집합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자, 그래서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다. 집합의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저거의 원소가 몇 개가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fx 2x의 제곱 마 3x 플러스 4라는 놈과, 자, gx x의 제곱 플러스 2가 같다라고 정리하시면 넘어가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가 이렇게 되어지시고, 얘가 x마 2, x 마이너스 1 값은 0이 되어지니까 저걸 만족하는 x 값은 1 또는 2가 나오십니다. 결국 저거를 만족하는 x값이 1 또는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f와 g가 같게 만들어지는 x값이 1 또는 2니까 결국 저거를 만족하는 그 보따리는 1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2만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1과 2가 같이 이루어져 있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원소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4개가 답이다. 근데 그 중에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빼주시면 답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시겠다라고 풀어주시면, 자, 2-2번도 자 정확하게 답이 나와지시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물어보는 그런 유형,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어떠한 집합의 x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것은 자 정확하게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저런 논리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래.
자,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죠. F는 G다. 자, 뭐라고요? F2 값하고요. G2 값이 같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하고요? F 알파 값하고요. G 알파 값이 같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뭐라고요? F 베타 값하고요. G 베타 값이 같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F2 값하고 G2 값이 같다는 논리에 의하여 자, F2 값 20이 되어지죠. 오른쪽 G2 값 구하시면 4, 3은 12 플러스 2K가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자, 2K 넘어가면 8이니까 K 값이 4가 되어지는 거 보이죠. 자, K값이 4가 되어지는 순간 사실은 F알파와 G알파 값에 해당되는 요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X의 3제곱 플러스 12는 3X의 제곱 플러스 K가 4니까 4X 이것의 세근이 2와 알파와 베타란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는 0. 이것의 세근이 2알파 베타니까 따라서 내가 세근의 합 2알파 플러스 베타 세근의 합은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이 나오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얼마라는 거 금방 찾아지니? 1이라는 거 찾아지고 K값이 4였으므로 이것의 답은 5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문제의 답을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게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 되어지겠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정리해 놓으시면 자, 쉽게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너무 쉽죠. 1대1 대응 그래프 수평선. 근데 일단은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수직선 판단법을 먼저 통과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3번에 해당되어지는 거는 수직선을 통과하지 못했어. 그지? 수직선을 긋게 되면 교점이 2개가 나오니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일단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배제해 놓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건 교점이 하나니까 함수의 그래프 맞는데 그 중에서 수평선을 집어넣으면 교점이 하나만 나오셔야 되니까 얘는 틀렸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답이 되어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 자, 굉장히 쉽게 답이 나와지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2고 y가 마사부터 플러스 4까지에 대하여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다. 이때 fx의 이름이 ax 플러스 b가 되어졌는데 이 ax, b가 1대1 대응일 때라는 얘기죠. 1대1 대응일 때.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자, 이것도 초반에 자, 우리가 이제 집중을 딱 하시고 어떤 논리다라는 것만 보시면 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내실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제 x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3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자, 3까지 움직이는 거죠.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야. x값이 이렇게 움직이고 y값은 말이죠.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4까지 움직이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y값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사이, 이 박스 안에 딱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이 ax 플러스 b라는 놈 자체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x보따리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y보따리가 어디서부터? 마사부터 플러스 4까지 가고 있죠.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되어진다는 것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만약에 a값 자체가 플러스라면 가장 작은 값이 가장 작은 값으로 가시면서 무수히 많은 그 다음 값이 하나씩 다 이렇게 다 채워져. 이렇게 다 이렇게 화살표를 다 가져가다가 가장 큰 값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 값이 0보다 크다면 순서상은 이렇게 되시면 돼. 근데 A가 0보다 적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적은 값이 가장 큰 값으로 가고 그 다음 값이 그 다음 값이 하다가 가장 큰 값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f-1 값은 4가 되고 f3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대응이 되어져야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라고. 직선 자체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꽉 채워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4를 지난다고 했으므로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3, 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는 3 집어넣으면 되죠. 3a 플러스 b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되고 자, 두 개를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자, 8은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지실 거고 자, b 값도 2가 되어지는 이러한 느낌으로
A 값, B 값이 구해지고 A 플러스 B 값은 그래서 0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야. 자, 이게 이제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므로 빈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저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1대1 대응이 된다죠. 자, 어려울 거 없어. 어려울 거 없어. 자, 봐. 일단 1대1 대응이 어떤 뜻이다 라는 거 잘 이해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 잘 보십니다. X가 이렇게 있죠. Y축이 이렇게 있죠. 자, 지금 얘가 이게 꼭지점이 1,B네요. 그러니까 1,B. 자, 이렇게 되어 있는 1을 축으로 하면서 B 값이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1,B가 되어지는데 잘 봅니다. 이렇게 1,B라고 되어 있으면 자, 얘는 지금 X-1의 제곱이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셔야 됩니다. 1,B에서. 그런데 말이죠. X가 1보다 적은 쪽만 그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 포물선 중에서 요만큼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직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직선을 그릴 건데 직선 자체가 나중에 자, 다 그려놓고 나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다 그려놓고 나니까 수평선을 집어넣으면 교점이 전부 다 한 개만 나오셔야 돼. 아, 그러려면 직선이 어떻게? 요렇게 연결되셔야 되겠죠. 이렇게.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수평선 나오면 교점이 두 개가 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 직선이 1,B를 지나야 되는구나. 그죠? 1,B. 그다음 1,B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자, 1을 집어넣고 B 집어넣었으니까 A 플러스 4 값은 뭐가 되겠다? 자, B가 되어지겠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되시면서 되겠죠? 이때 요 A 값 보이죠? 자, 이 A 값은 뭐니? 음수가 돼야 되겠죠. 내려가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 플러스 B 값이네요. 그러면 이제 A는 그냥 A라고 쓰시고 B는 A 플러스 4가 되어졌으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니? 2A 플러스 4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죠. 근데 A 값은 음수인 정수랍니다. 그러니까 음수인 정수니까 뭐가 되겠니?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커지려면 A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니?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정수 A, B다 이런 문장도 놓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되겠지? 자,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와 B의 관계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 대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게 직선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직선이니까 A 값이 음수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A 값이 음수인 정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고 계산 결과는 2가 최대값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잘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어지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하나 끝난 겁니다. 함수의 뜻과 그래프가 이제 하나 끝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자체가 어떤 뜻으로 돌아가냐라는 얘기를 잘 보시고 자, 이해를 좀 듣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x 보따리가 하나 있죠. x 보따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y 보따리가 하나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자체를 우리가 f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y에서 이렇게 z로 가는 함수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걔를 g함수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봅시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불렀을 때 만약에 뭐 x값 2를 집어넣었더니 f라는 함수의 대응관계가 2가 나오고 다시 2를 집어넣었더니 z라는 함수의 대응관계가 3이 나오는 뭐 이런 관계였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되겠니? 그럼 저 뜻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자, 기계가 두 개가 있는 뜻이야. 기계가 두 개가 있는 뜻. 어떻게 기계가 두 개가 있는 거냐면 처음에 F라는 기계가 하나가 있었잖아. 그래서 F라는 기계에다 뭘 집어넣으니까 2를 딱 집어넣으니까 걔가 이제 나온 거야. 얼마로 나오냐면 F라는 기계를 거쳐가지고 2라고 딱 나온 거지 이렇게. 근데 그 2라고 나온 요 결과를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은 거냐면 어떤 기계에다가 이렇게 G라는 기계에다가 또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3이라는 이러한 값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본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러면 기계를 하나로 만들면 안 될까? 기계를 이렇게 따로따로 두 대로 만들지 말고 한 대로 만들면 안 될까? 그러니까 자 기계가 한 대가 딱 이렇게 있어. 한 대가 딱 있으시면서 이 기계 한 대에다가 처음에 2를 딱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물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3이 나오는 이런 기계는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다가 만들어진 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럼 이것의 기계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1이라는 값이 먼저 F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G에 들어가는 거니까 합성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X가 먼저 X가 이게 X값이잖아요. X가 먼저 F하고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G 도트 FX다 이렇게 쓰시는 거야. 왜? X가 F하고 먼저 만나니까. 그래서 이 기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G 도트 FX라고 부르자. 다르게 표현하면 GFX라고 부르자. 자 이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기계가 3대, 4대 연결되면 합성도 계속 붙여 먹을 수가 있겠죠. 뭐 F, G, H 이렇게 뭐 기계가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저것까지 연결해서 또 다른 합성함수가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처럼 자 F에서 G로 가는 함수 F를 거쳐서 G를 거쳐서 왔었던 이거를 하나의 표현법으로 쓰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성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합성함수는 약간 중요한 점을 하나 가지고 있죠. 뭐냐면 내가 G.fx라는 합성함수를 만들어 놓고 보시면 사실은 요 테두리 있죠. 요 테두리 요거의 값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이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 안에는 자 G의 정의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G의 정의역이 들어가야 되죠. G라는 함수의 이 자리는 뭐의 자리냐면 정의역의 자리입니다. G라는 함수의 정의역 자리다. 그죠?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자리다. 그죠? 그런데 이 가로안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사실은 이 F라는 놈의 치역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합성함수가 완성이 되려면 F의 치역, 그 F의 치역이 G의 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성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합성함수가 저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도트라는 건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G 자 이게 이렇게 딱 치게 되면 뭐냐면 G 곱하기 F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G 도트 F. 그러니까 도트라는 거 자체가 이제 점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 X.3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니까 3.x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읽니? 3 곱하기 x잖아. 근데 이제 합성함수는 자 안을 채우지 않고 G 도트 F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G 도트 F다. 그래서 읽을 때 저렇게 읽는 거고 합성함수의 성립 조건이 얘가 되는 겁니다. 합성함수의 성립 조건입니다. 합성함수의 성립 조건 뭐가 된다고요? 안에 들어가는 함수의 치역이 밖에 받아주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되져야 그래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야 얘가 합성함수가 성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가 성립 조건은 저런 거다. 자, 그럼 이제 저 기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잠깐 이제 읽어보시면 자, 굉장히 쉬운 얘기야.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X 보따리, Y 보따리, Z 보따리. F를 거쳐서 G로 가서 뭔가 나오셨는데 그걸 한 방에 때리고 싶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F에서 G를 가니까 이렇게 가는 합성함수는 F.G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야. 왜? X가 처음에 누구를 만났니? F를 만났지. 그러니까 G.fx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럼 니네 감이 오냐? G.f하고 F.gx는 다른 얘기다. 다른 얘기.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해하겠니?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아시겠죠? 자, 합성함수의 성질 바로 나옵니다. F.gx는 fgx 이렇게 써도 되고요. G.fx는 gfx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합성하냐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세 개를 쭈르륵 합성했을 때 G.F를 합성하고 H에 합성시키든 H.G를 합성하고 F를 합성시키든 상관없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리를 좀 요하시면 되겠고, 자, 이 IX는 항등함수, Y는 X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 F에다가 Y는 X를 이렇게 합성을 시키잖아. 그럼 뭐가 돼? 그냥 FX가 되어지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 여기 IX는 Y는 X라는 함수야. Y는 X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그래서 IX가 항등함수다라는 걸 지금 표현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와 Y는 X를 합성을 시키게 되면 그냥 내가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은데 만약 성립한다면 상수 A 값은 얼마가 되겠니? 라는 문제고, 이거는 그냥 시킨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F.G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FGX가 되어지니까 되겠죠. 그럼 쟤를 만드시면, 자, 이게 FGX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X값 대신에 GX가 들어가는 거잖니?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GX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2GX 플러스 1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가로 열고 GX 대신에 AX 마3 들어가시면 되고 플러스 1이니까 얘가 2AX 마이너스 5가 되어지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G.F는 뭐가 되겠니? G.F는 GFX가 되어지겠죠? GFX 되겠니? 그럼 GFX는 무슨 말일까? G 대신에 여기다가 FX를 집어넣으세요 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똑같이 FX가 들어가시면 되고, 얘는 AFX-3이 되어지겠는데 A 가로 열고 FX가 2X 플러스 1이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2AX 플러스 A마3이 되어질 거 아니니? 근데 지금 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제 앞에 있는 2AX, 2X 같죠? 그러니까 다른 거 마이너스 5라는 부분하고 A마3이 같으면 되죠. 그래서 A마3 값은 마이너스 5가 되어져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합성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G 마이너스 2 값을 구해봐라는 문제인데, 이거 무슨 얘기야? G-2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G-2 값 먼저 구하셔야 되잖아.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x 마3이고, 그러면 G-2 값을 구하시게 되면 자 1이 되어지니까 F1 값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가 봐. F1 값 집어넣으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자, 합성함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쉽게 접근 가능하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표현을 바꿔보면, FG가, 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었을 때, GX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다? 좌표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요 문장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접했던 문장이야. 굉장히 많이 접했던 문장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먼저 F.G를 한번 만들어 보자. F.G는 이제 좀 빨리 만들어도 되겠니? 여기에 J가 들어가는 거니까 3AX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되어지실 거고, 자, G.F 좀 빨리 만들어도 되겠죠? 여기에 J가 들어가는 거니까 A 3X 플러스 4 플러스 B가 되어지겠네요. 전개하시면 3AX 플러스 3B 플러스 4가 되어지시겠고, 자, 얘는 3AX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말이죠,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겠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3B 플러스 4는 4A 플러스 B가 되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서, 자, 넘어가시니까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0이다. 아이고. 자, 넘어가셔서 결국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B와 A의 관계식이 나온 상태고, 문제는 GX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GX는 AX 플러스 B. 자, B 대신에 뭘 쓸 수 있니? 2B는 4A 마이너스 4. 자, B는 2A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다가 2A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되고,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로 묶어내야 되겠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값에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라는 이러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거지.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이 표현법 되겠지. 자, 잘 봐놓으시면 되고, 자, F.FK가 1이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거냐는 얘기야. 자, 이렇게 푸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편합니다. 뭐냐면 일단 요만큼의 덩어리를 뭔지 모르잖아.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별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F에다가 별 집어넣으니까 1 나온 거네. 아니, 그럼 여기다 별 집어넣으니까 1 나왔대. 야, 1 나왔대. 그러면 마이너스 4 x 값은 마이너스 4가 돼. x는 1 나오죠. 그러니까 별이 1이네요. 그러니까 별이 1이야. 1 집어넣어야 1 나와. 별이 1이야. 별이 누군데? 얘잖아. 그러니까 f.to fk 값 자체가 1 나온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f 다시 요만큼을 이번에는 요만큼을 별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f별은 1 나온 거죠. 자, f에다 뭐 집어넣어야 1 나온다고? 1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fk 값은 얼마라고? 1이라고. f에다 뭘 집어넣어야 1 나온다고? 1이라고.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1이다. 자, 이렇게 합성함수는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내가 f.fk가 있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f.fk를 별이라고 보라고. 그러니까 fk가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이 1 되죠. 그래서 f.fk가 1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다시 fk를 별로 봐. 그럼 f별이 1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별이 1이야. 그래서 결국은 k값 자체가 1이다 라는 결론까지 쭈르륵 하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인 두 함수 이것에 대하여 f3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지.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단어가 이미 떴고 x보따리 안에 1하고 2하고 3이 이렇게 있고 y보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a, b, c가 있고 z보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4, 5, 6이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부르는 거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부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응 관계가 1은 c로 간답니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b는 4로 간답니다. 자,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게 1대1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똑같은 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게 6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g, f2 값이 6이다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f2 값이 얼마냐는 얘기죠. 그럼 f2 값이 갈 수 있는 거는 뭐 아니면 뭐니? 요거 아니면 요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f2 값이 만약에 b로 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gb 값이 되어지고 그러면 gb 값은 뭐가 되겠니? 자, gb 값은 6이 돼야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나가게 되므로 여기서 두 개가 나가니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값은 b로 가는 게 아니고 a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ga 값은 6으로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하나 3은 b로 가셔야 되고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5로 가는 이러한 형태로 따라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게 f3 값이니까 f3 값은 b가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느낌 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가시는 거고, 자, 문제의 포인트는 1대1 대응이라는 데 있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건 x값 하나당 y값 하나를 갖되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므로 빈 곳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자, 다음 이제 5번.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지. f3 값 구하라네. 얘가 3 되면 되잖아. 3. 얘가 3 되려면 x값 대신에 2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f3 값은 x 대신에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저런 문제를 이렇게 이제 뭐가 돼서 찾는 게 아니고, 자, 통째로 바꿔놓고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쪽에 들어있는 2x-1 값을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2x 값은 t 플러스 1이 되어지고 x 값은 2분의 t 플러스 1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게 ft는 마이너스 x가 이만큼이니까 t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f3 값 구하랍니까? t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간단한 문제, 이런 문제야 이렇게 푸는 게 빠르겠죠. 근데 좀 이따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치환이 필요한 이유를 좀 이따가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자, 저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 주시면 된다는 얘기. 자, 문제가 너무 쉬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너무 쉽고 그냥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요런 문제. 이거를 만족시킬 때 EFX의 식으로 올바른 걸 구해보래. 그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방법이 없잖아. 이때는 EX 요거를 갖다가 자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하시라고 이렇게. 그럼 뭐가 되니? X는 2분의 T가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돼? FT는 X값 대신에 2분의 T 집어넣으시라고 이렇게 플러스 2가 되어지겠고 얘가 2분의 T 플러스 4분의 2가 되어지겠고 본분수니까 T 플러스 4분의 4가 되겠고 여기다 2를 곱하면 EFT 값은 뭐가 되니? T 플러스 4분의 8이죠. 그래서 T 플러스 4분의 8 즉 X 플러스 4분의 8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되는 문제라고. 되죠? 네, 쉽게 우리가 답을 구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2번, 3번 강조해도 저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세 함수 FGH에 대하여 fx가 2x마 3일 때 fx가 2x마 3일 때 hx가 되어질 때 g1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g1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지금 요러한 느낌의 문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G1값입니다. 그러면 봐봐. 지금 요렇게 되어져 있는 G.fx 보이니? G.fx 되겠지? 자, G.fx니까 자, 저만큼을 잠깐만 셈이 별이라고 나와볼게. 별 되겠니? 그러면 H 별은 HX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별이 뭐 돼야 돼? X가 돼야 되네. 자, 그러니까 별이 뭐였어? G.fx가 뭐 되는 거 찾으래? X가 되는 거 찾으래. 이런 문제네, 이런 문제. 맞습니까? 그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G 가로 열고 fx는 X가 되는 거 찾으면 되고 G 가로 열고 fx가 뭐야? 2x마 3이야? 2x마 3 값이 X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되네. G1 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1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값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G1 값은 2다.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합성 함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을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 방법은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자,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하고 다르니까 결국은 자, 지금 배우는 방법들을 잘 저장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나 합성함수 그래프 못 그리겠어요. 뭔 말이에요? 자,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자, 오늘 잘 배워 놓자.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봐라. 지금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야. 그래서 이제 f.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봐봐. 자, g.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먼저 g함수를 데리고 이 g, 자, g함수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g함수, 자, g함수, 자, 이게 g함수야. 내가 그리고 싶은 함수가 무슨 함수를 그리고 싶다고? y는 g.fx 이거를 그리고 싶어. 그러니까 g가 바깥에 있고, 자, f가 안에 있는 함수를 그리고 싶다고. 자, 그럼 G를 먼저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F를 데리고 옵니다. F를. 자, F를 딱 데리고 와서 F를 밑에다가 딱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함수는 90도 회전을 시켜서 자, 이렇게 90도 회전을 시켜서 자, 90도 회전을 시켜서 밑에다가 딱 놔둡니다. 왜 90도 회전을 시키냐면 지금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fx의 y값이 g의 x값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함수는 90도 회전해서 y값과 x값이 이렇게 같은 줄에 있게 딱 해놓습니다. 90도 회전시켜서. 자,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자, 이게 제일 안쪽에 있는 x 이걸 빨간색 네모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f라는 함수의 x값이죠. 자, f라는 함수의 빨간색 네모가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되겠습니까?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x값이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그때 y값은 2부터 0까지 내려오죠. 맞아 안 맞아? 그죠? 빨간색 네모가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y값은 2부터 0까지 내려오네요. y값이 뭐야? 이 파란색 네모가 이만큼이죠.
아, 그러니까 그 연두색 네모를 G 함수로 올리면 자 2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뭐? 아, 빨간색 네모가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되겠습니까? 그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졌다고요? 이렇게 그려주셨다고요. 0부터 2까지 빨간색 그래프가 빨간색 값이 움직일 때 그거의 y값 연두색이 2부터 0까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2부터 0까지 해당되어지는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된다고. 그대로.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저 그래프를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되겠습니까?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래프를 쌤이 몇 개 연습을 더 해보겠죠. 더 그려볼 거야. 잘 보시고 저 그래프들이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 잘 한번 쫓아와 봐라. 자, 다시 해볼게. 자, 다시. 자, 우리가 이제 또 그리고 싶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냐면 자, 이번에는 G.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G.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G.fx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G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제 G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똑같이. 자, GFX의 그래프. 자, G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니까 바깥에 있는 함수 G를 먼저 자, 딱 그립니다. G를 하나 딱 먼저 그려. 이게 G야, G. 자, G를 하나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F라는 그래프도 데리고 옵니다. F라는 그래프도 데리고 오셔서 대신 F라는 그래프는 몇 도 회전? 90도 회전해서 자, 스케일 좀 맞출까? 3. 딱 해서 이렇게 딱 스케일. 자, 저기 3하고 딱 연결되게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그릴 거라고? y는 G.fx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됐니?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저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릴 준비 해볼까? 이렇게. 자, 그릴 준비 할게. 이렇게. 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죠. 자, 처음에 빨간색 네모가 움직입니다. f의 x값이죠. f의 x값. f 어디 있어? 이게 f의 그래프고 여기가 x값이야. 그래서 빨간색 네모가 저쪽 뒤에서 어디까지 올 때? 1까지 올 때. 빨간색 네모가 자, 저쪽 뒤에서부터 1까지 올 때.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저쪽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빨간색 네모가 저쪽 뒤에서 여기까지 올 때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라고. 그랬을 때 자, y값은 모두 1로 고정이죠. y값은 모두 1입니다. 빨간색 네모가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요 연두색 네모는 무조건 다 1이야. 1이라고 1. 근데 1일 때 얼마니?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얼마를 그리고 오는 거냐면 1을 쫙 그리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1을 딱 그리고 온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다가 자, 여기까지 딱 왔죠. 그러다가 이제 빨간색 네모가 1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이제 1부터 빨간색 네모가 이쪽으로 쭉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자, 그때는 전부 다 파란색 네모가 얼마가 되냐면 이번에는 3이야. 3. 이번에는 파란색 네모가 3이야. 근데 3일 때도 얼마야? 3 집어넣어 또 1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1이 쭉 연결이 돼서 결국 저거대 합성함수를 그리면 저 연두색이 이거대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2번 얘기했죠. 2번. 자, 2번까지 얘기해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해 못할 수도 있죠. 빨간색 네모가 뭐고 연두색 네모가 뭐예요?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그릴 겁니다, 쌤이. 자, 쌤이 또 그릴 겁니다. 또. 자, 봅니다. 또. 자, G.fx의 그래프를 그리겠죠? G 그래프 가져오시고 F 그래프 가져오셔서 90도 회전한 다음에 스케일 맞춰서 딱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딱 표시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니? 나는 뭐 그리고 싶다고요? Y는 G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나는요 그리고 싶다고요. 뭐를요? GFX의 그래프를요. F의 빨간색 네모가 되겠습니까? 빨간색 네모가 0부터 시작해서 2분의 3까지 올 때, 0부터 2분의 3까지 올 때 뭐라고요? 빨간색 네모가 0부터 2분의 3까지 올 때 그때의 그래프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랬더니 연두색 네모는 씩하고 자 0부터 어디까지 휙 올라갑니까? 3까지 올라가네요. 연두색 네모가 0부터 3까지 올라간다고. 오? 0부터 3까지 여기까지요? 그럼 이 모양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 요 모양이 딱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네모가 마저 2분의 3부터 3까지 갈 때 2분의 3부터 3까지 빨간색 네모가 전진. 그러면 그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연두색 네모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네요. 연두색 네모가 3부터 0까지 내려오네요. 맞아? 그러면 3부터 0까지 내려오니까 그래프가 이제 반대로 그려지네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합성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 저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한번 답변을 해봐라. 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저 논리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을 한번 해봐. 자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자 한번 올려봅니다. 뭐냐 아무도 이해가 된 사람이 없는 거냐? 뭐야 수업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서연이 됐고 그 다음 또 세연이 이해되냐? 연우 자고 있냐 지금? 뭐야 이것들이 왜 답장이 없어? 답변이 없어? 자 그러면 저게 이해가 되신 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 저 합성함수를 한번 그려봐. 자 화면에 보이는 저 합성함수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합성함수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 자 세연이 이해됐는지 쌤한테 저기 뭐 메시지 하나 보내보고. 야 연우 지금 틀어놓고 지금 딴짓하고 있지 너.
자,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y는 g.fx, 그러니까 g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x가 빨간색 네모가 자, x 여기 있죠? fx 여기 있고 저쪽 뒤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 네모가 저기서부터 0까지 이렇게 쭉 올 때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근데 그때는 전부 다 1로 통일되어 있죠. 1이죠. 전부 다 1이죠. 1. 1이니까 1일 때 연두색 네모 값은 얼마가 되어지냐면 1이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셨다가 자, 지금 빨간색 네모가 0일 때, 그죠? 빨간색 네모가 0일 때, 여길 때죠. 빨간색 네모가 0일 때, 그때 연두색 네모도 0이죠. 0. 0이니까 0일 때 0.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채워지네요. 이렇게. 여기가 채워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 빨간색 네모가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갈 때, 되겠습니까? 그때 연두색 네모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되어지니까, 그때는 이렇게 되어지는, 자, 요 그래프가 그려지시면서,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자,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까지 쭉 한번 이제 해 나와 봤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이제 역함수가 되어지는데 이 역함수라는 그래프 자체는 역함수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받으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x 보따리가 이렇게 하나 있고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y 보따리가 하나 있었을 때 자, x에서 y로 가는 이 대응 관계를 f라고 보면 자, 이거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얘가 1, 2, 뭐 3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이렇게 대응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응 관계 같다고 치면 이렇게 자, 이 함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대응 관계 저걸 우리가 이제 f 인버스라고 부르고 f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저게 이제 f의 역함수, f의 인버스 함수다. f의 인버스 함수다. 자, 이렇게 이제 역함수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합성함수가 성립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역함수도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역함수는 어떤 성립 조건이 있냐? x가 1하고 2하고 3으로 갔었을 때 자, 이렇게 y의 보따리 안에도 자,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부르고 자, 이렇게 이제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이러한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대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 인버스라고 부른 줄 알았니?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 2, 2, 3, 3, 1로 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1은 3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는데 4가 없어.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되면 f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겠지. 즉 다시 말하면 역함수의 성립 조건은 역함수 성립 조건이죠. 성립 조건. 자,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 될 때만 역함수가 성립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립 조건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1대1 대응이 됐을 때 그때만 역함수가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역함수 문제가 나오지 않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의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f와 g가 역함수일 때 f와 g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f와 g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fa 값이 b가 되어지면 그러면 자, 그거의 역함수 g에서 보게 되면 gb 값은 a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자, 이런 식으로 주고받기가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함수에 역함수를 만든다라는 것은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x는 2y 플러스 3이다. 자, 따라서 2y는 x마 3이고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 이 함수가 역함수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하학적 의미가 되어지는데, 기하학적 의미란 어떤 걸 보고 기하학적 의미라고 부르냐면, 자, 만약에 어떤 함수 하나가 이렇게 가고 있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그것의 역함수가 갖는 의미는 y는 x를 이렇게 그었을 때 이 y는 x에 대하여 뭐가 되어지는 대칭 형태로 날아가는 저 노란색, 저게 바로 f 인버스 x가 되어지겠다. 자, 이게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f라는 함수와 g가 역함수가 되어지면 그거 두 개를 합성을 시키면 들어간 값이 나온 값이 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진다. 그래서 g.fx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x가 되어질 때 그때가 f와 g가 역함수의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이다. 그래서 사실은 역함수 관련 문제는 이렇게 네 세트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면서 역함수의 관련 문제는 이렇게 네 세트의 문제로 풀어나갈 건데, 자,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네 세트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총론, 역함수의 총론까지 얘기했다라는 걸로 일단 스톱을 하시고, 나머지 강론은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역함수부터 시작해서 또 연결을 좀 해드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의 뜻과 그래프, 그리고 이제 이 역함수에 대한 얘기까지, 자, 또 교과서 문제가 또 풀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이 거기다 지금 올려놓을 거야. 올려놓을 건데, 뭐 잠깐 들려서 학원에 저기 교재 받으러 오는 건 괜찮으니까 학원에 교재 받으러 오는 거 선생님이 수업을 시켰는데, 자, 교재 받으러 오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고 오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쭉 다 뽑아 놓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